포맷이라는 메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포맷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달리 스태틱 메소드예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호출하게 되겠고요. 얘는 그 sprintf, C에서 sprintf 같은 기능을 해주는 겁니다. 문자열로 printf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로 printf의 결과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꿀 수 있는데, 실제 원시 타입 문자열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런 방법이거나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string.format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을 재정의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문자열들을 결합하는데,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기보다는 조인을 쓸 수 있으면 조인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인은 다양한 분리자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자를 주고 얘를 결합하면은 애플, 한 칸 띄고 바나나, 한 칸 띄고 그레이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플러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위에서는 요거 연산 한번 하고 요 결과와 또다시 플러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인자들을 받아서 인자들만큼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여기다가 다 옮겨주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자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트링은 불변객체인데, 스트링을 문자열을 그 문자열 위치에서 바꿔야 된다, 또는 계속 결합을 해줘야 된다. 그럴 때는 스트링을 쓰는 것보다는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링 버퍼를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다중 스레드 환경이 아니면은 스트링 빌더를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스트링 빌더에는 스트링에는 없는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집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린드롬 인지는 이런 식으로 쉽게 간결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린드롬이라는 게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똑같은 그것을 우리가 팔린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팔린드롬 인지를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이라고 할까? 뒤집은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있는 자리에서 문자열을 좀 수정하고 싶다. 스트링은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작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스트링 빌더를 쓰지 않고 이 문자열을 이렇게 문자 배열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작을 해요. 그러면 바뀌겠죠. 그걸로 바뀐 다음에 그 문자 배열을 다시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이용해서 문자열들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스트링을 문자 배열로 바꾸고 뭔가 처리하고 다시 그 처리된 결과 문자 배열을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큰 문자열을 단어 단위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을 소개하면은 스플릿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플릿은 이렇게 문자열이 있을 때, 공백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공백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문자열 배열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를 차례대로
분리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스플릿은 이제 다양한 분리자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쓰는 분리자는 정규 표현식이에요. 그래서 공백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 표현식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분리자를 지정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표현식이 모를 경우에는 이제 요 스플릿을 이용하지 않고 예전부터 제공되는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배열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자라는 개념을 써요. 그래서 has more tokens, next token 요 두 개를 이렇게 이용해서 부르게 되면은 하나씩 차례대로 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리자는 공백을 이용해서 분리를 해줘요. 그럼 하나씩 I, love, Java, programming 요거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 스플릿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분리해가지고 문자열 배열을 만들어주지만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그렇게는 안 해줍니다. 반복자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차례대로 불러서 next token이라는 걸 불러서 하나씩 얻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분리자는 그냥 여기서 문자를 나열하게 되면은 요 개별 문자 하나하나를 분리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규 표현식을 몰라도 사용하기는 조금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표현식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규 표현식은 정규 표현식으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자열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게 되면은 이 정규 표현식을 처리하는 라이벌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매우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A가 여러 번 나타나고 B가 한 번 나타나는 문자열들을 다 찾고 싶다. 그러면 정규 표현식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최소 하나 이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A는 0번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다. 이 B 하나도 내가 분석해내고 싶다. 그러면 A 스타 B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타는 0개 이상이에요. 아니면 A 3 B 하면은 요것만 분석해내는 거죠. A가 3개 등장한 거. 아니면 A 2, B 하게 되면은 2개 이상 나타난 것들. 그럼 얘와 얘를 찾아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우리가 표현식들을 이 정규 표현식을 익혀서 사용하게 되면은 다양한 것들을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소문자 또는 숫자 할 때 W를 쓰고 그거에 반대되는 거는 대문자를 보통 써요.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숫자 제외. 그러면 보통 특수문자들, 뭐 특별한 문자들이 되겠죠. 특수문자라기보다는 대소문자와 숫자가 아닌 문자들, 공배문자 제외, 숫자 제외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W 쓸 때 이 확장 문자를 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기존의 N처럼 특별한 것을 나타낼 때는 이제 얘를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규 표현식에서는 얘를 실제 나타내고 싶으면 2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 특수 문자다. 그러니까 그 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특수 문자로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2개를 이용해야 됩니다. 실제 예제들을 이클립스에서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언어마다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익히면 되겠고, 각 언어에서 이제 그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좀 다를 텐데, 그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익혀두시면 프로그램 할 때, 특히 문자를 분석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면은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A, A, B, A, B, C, A, B, C, D 이렇게 있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그런 문자들이에요. A가 나오고 B는 나오지 않아도 되고 나와도 되고 C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D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러면 이런 문자열들을 이제 요 패턴 컴파일 하면은 내가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 그 패턴에 주어지게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을 그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해서 패턴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P 매처라고 하는 인풋을 넣어서 M을 매처라는 거를 얻어냅니다. 그러면 이 M을 이용해서 이 문자열에 인풋 문자열에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들이 몇 개 등장하는지 어떤 애들이 등장하는지를 순차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find면 첫 번째 찾아주고 그 다음 또 계속 없을 때까지 찾아줍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A, A, B, A, B, C, A, B, C, D 네 개를 찾아줍니다. 여기에 좀 추가를 해볼까요? A, C 요것도 찾겠죠. A, C도 찾아줍니다. B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소드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노트에서 강의 노트에서 있었던 예제예요. A가 여러 번 나타나고 B가 나타나는 문자열들을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인풋 문자열을 스플릿을 이용해서 문자 배열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 각각들을 워드에 유지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S 문자열과 이 정규 표현식이 일치하는 문자열인지를 S matches를 이용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턴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썼는데 얘는 패턴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에 있는 match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AAB, AB, AAB, B는 못 찾죠. 그리고 C가 들어있는 것도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고 A 곱하기 B 하면 곱하기는 이제 0 또는 그 이상이니까 B도 찾겠죠. 그리고 A3 하면은 3개 이상 나오는 것만 찾겠고 뭐 둘 B면 둘 이상 되는 애들만 찾아줍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문자열의 패턴을 정규 표현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예제를 살펴봅시다. 세 번째 예제는 과일 문자열들이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스플릿 했고요. 여기서 첫 번째 것부터 차례대로 해보면
점은 임의의 문자랑 일치를 시켜줘요. 그러면 점이 5개면 문자열의 길이가 5인 애를 찾아줍니다. 애플, 그레이프, 멜론. 그 다음 거는 A 꺽쇠가 돼 있어요. 그럼 A를 제외한, A로 시작되는 걸 제외한 거를 찾아줍니다. A로 시작되면 안 돼요. 그리고 W 플러스예요. W는 소문자나 대문자나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문자, 특별한 문자를 제외하고 싶을 때 요걸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A or B예요. A나 B로 시작되는 거. 그럼 애플과 바나나를 찾아주고, 그 다음 거는 W들로 뭐 시작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도 되고, E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애플, 그레이프 2개는 해당이 안 되겠죠. 바나나, 체리, 멜론만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4번째 걸 해보면, 4번째 거는 이제 스플릿하지 않고 이 문자열 자체를 분석하고 있는데 B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B. 그리고 아까는 점점점 했는데 그 점점점 하는 게 불편하니까 점 5로 했습니다. 그러면 점이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점이 5개라는 건 5 길이가 5이네요. 근데 바운더리가 시작과 끝 바운더리를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런 애는 안 찾아주는 거죠. 시작과 바운더리는 공백 문자로 처리되니까 5개의 문자열들만 찾아줍니다. 3개를 찾아줘요.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테스트를 좀 더 해보면 This island is beautiful 해가지고 is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 바운더리 없이 검색을 하게 되면 요거 아일랜드 앞에 거 요거 3개를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 바운더리가 있는 거를 찾아주면 아일랜드와 is를 찾아주고 this는 찾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작과 끝 바운더리로 있는 is를 찾으면 얘만 찾아줍니다. 그런 게 바운더리이고요. 5개짜리 워드는 아까 점점점으로 썼는데 이렇게 공백을 제외한 5개 이렇게 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W 5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복잡한 예제들은 뭐냐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핸드폰 번호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이메일 번호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언제 쓰일 수 있냐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는데 이 로그인 아이디는 메일 주소 형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메일 주소 형태인지를 판단해야 되겠고 그걸 할 때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을 폰으로 인식했냐면 숫자가 3개 나오고 짝대기 나오고 숫자가 4개 나오고 짝대기 숫자 또는 가로 나오고 D3 4개짜리 4개짜리 그리고 이제 이런 D 쓸 때는 아까도 설명 빠졌는데 요게 그 정규 표현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얘를 쓸 때는 앞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역슬래시를 하나 더 붙여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 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로를 실제 내가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 자체로 인식하려면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이메일 보시면은 문자들이 쭉 나오고 점 또 문자들이 나오고 점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별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상진점, 킴점, 뭐 코리아텍 이렇게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름이.
그래서 점들로 구분이 될 수 있고 at이 나오고 at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자들이 나오고 점 나오고 문자가 나와요. 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이 나오고 나서는 다시 문자들이 몇 개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가 정규 표현식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정규 표현식을 쓸 때 패턴, 매처 요 두 가지를 이용하거나 바로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이 문자열이 주어진 정규 표현식을 만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매치스라고 하는 그 스트링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한 설명은 이제 다 끝났는데 실습으로 리트코드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고 저지 사이트로 옮겨서 또 저지 사이트에 있는 문제도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리트코드에 있는 520번 Detect Capital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대문자인 거, 아니면 모두 소문자인 거, 아니면 첫 문자만 대문자인 거, 이런 것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유효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워드의 길이는 1 이상이 들어오고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여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두 대문자인지 요 하나를 각각 처리하는 메소드를 별도 만들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대문자인지 소문자가 있으면 false를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is all upper, is all lower라는 걸 만들면은 return is all upper word 또는 is all lower 그러면 참이고 또는 uppercase word 점 character at 0 and is all lower word 점 substring 1 첫 번째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소문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시행을 해보면 잘 되고요. 모두 대문자인 경우, 모두 소문자인 경우. 예. 그리고 첫 번째가 대문자인 경우. 잘 되죠? 그러면 제출을 해보면 네, 잘 돼요. 근데 되게 느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으로 또 얘를 할 수 있냐면은 대문자의 개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대문자의 개수를 셉니다. 그럼 이 대문자의 개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찾은 다음에 uppercase count가 0이거나 또는 uppercase count가 equal word.length 이거나 또는 and 1이고 word character is uppercase word 0 word가 아니고 character at 0 맞나요? 예. 이렇게 되면 똑같이 잘 되겠죠? 예. 서미트를 해보면 예. 3ms. 그래도 여전히 느린데 어쨌든 아까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썼죠. 아까는 전체가 대문자인지 전체가 소문자인지 첫 번째가 대문자이고 소문자인지 살펴봤고요. 지금은 대문자의 개수를 세서 그 대문자의 개수가 0인지 전체와 같은지 아니면 하나인데 아퍼케이스가 하나인데 맨 앞에 게 0인지 그 아퍼케이스가 그 대문자인지를 살펴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 사이트에 있는 문자열과 관련된 문자를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연속 동일 문자 1156번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이 주어지는데 이 문자열들에서 가장 연속해서 동일한 부분 문자를 찾아줘야 돼요. 여기는 55, 222니까 2 3개, 3을 출력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가 5번 나와서 5를 출력해 줘야 되겠고 여기는 A가 여러 번 나타나서 11번, 하나도 안 나타나서 1을 출력해 줘야 됩니다. 소문자로 구성되며 1에서 500 길이의 문자에 주어지고 테스트 케이스는 100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직접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이제 일로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4라는 정수를 읽었어요. 그러면 버퍼에는 그 줄바꿈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바꿈 문자를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해줘야 되겠고 한 줄에 한 문자 해주니까 next 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solve println solve s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그러면 solve를 만들어 보야죠. public static string solve, string이 아니죠. int string, solve string s. 그러면 max 값을 출력할 거고, return, 최종적으로는 max를 구해서 할 거고요. 문자로 바꿔서 앞으로 첫 번째 문자가 아니라 두 번째 문자부터 앞에 있는 문자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 됐고, if wi-1과 wi가 같으면 카운트를 늘려주고, s 다르면 max는 카운트를 1로 바꿔주겠습니다. 같으면 플러스로 쭉 계산을 하고, 다른 순간에 이제 그 기존까지의 카운트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맥스를 갱신하고 그 맥스를 최종적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3, 5, 11, 1. 바로 바꿔야 되는데 C로 인식됐네요. (3, 5, 11, 1) 예, 잘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정수를 입력받다가 문자열, 특히 문자열도 next line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이제 그 줄바꿈 문자를 제거해 줘야 된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어디가 잘못됐냐면은 이런 경우에 둘 다 잘못 결과를 주는 것 같아요. A가 하나 있는 경우, 그리고 가장 긴 문자열이 맨 뒤에 있는 경우. 이 테스트 해보면 첫 번째는 min value가 나오고 나머지는 2가 나오죠. BBB는 계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1로 바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max는 1보다는 같거나 클 테니까 1로 바꾸고, 얘를 여기서 하기 싫은데 여기서 매번 카운트가 증가될 때마다 한다. 아니면 여기 나와서 max를 한 번 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더 낫겠네요. 13. 예, 잘 주죠. 이렇게 해서 제출해 봅시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